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11번째 시간이고요. 메소드와 리턴 값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리턴 값. 자, 리턴 값이란 무엇일까요? 자, 리턴 값. 리턴 값은요, 바로 메소드 종료 후 반환되는 값을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리턴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메소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류로 나눠질까요? 바로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와 리턴 값이 없는, 즉 다시 말해서 보이드 타입의 메소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다 계속 보이드 타입의 메소드만 사용을 해봤었죠. 자, 즉 따라서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에 대해서만 연습을 해보았는데 드디어 오늘 본격적으로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 자,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는요, 다음과 같이 실행 또는 호출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입력값을 3과 7을 던져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메소드가 어떤 값을 반환한다는 겁니다. 리턴 값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어떻게 하죠? 대입을 합니다. 어디에? int 타입 변수 a에. 느낌 오시죠? 따라서 요것만 딱 보면 왠지 10이 반환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음 예제. 타임스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3과 5를 입력값으로 넣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값이 리턴 되어서, 즉 반환되어서 그 값을 b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는 값을 어디로 반환하는가? 그 반환되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메소드를 호출한 위치로 반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사실 거의 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메소드를 호출한 위치, 즉 다시 말해서 add라는 메소드를 3과 7이라는 입력값을 통해서 호출을 한 거죠. 이게 호출을 하면 그 결과값이 호출된 위치, 메소드를 호출한 위치로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타임스 메소드를 호출한 이 내용도 결과값 15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int 타입의 변수 b로 반환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public static을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 public static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고요. 일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타입을 써야겠죠. 자, 이 타입의 위치가 이전 강의에서는 보이드 타입을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보이드가 아닌 다양한 타입들을 이 자리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int, 더블, 불리언, 스트링과 같은 다양한 타입들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메소드 이름을 적어주시고 소가로 사이에 파라메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메소드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 바로 리턴 키워드를 리턴 값, 반환할 값을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보이드가 아닌 메소드, 즉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에서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적어주고요.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 오른쪽에 반환할 값을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과 맞추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리턴 타입과 리턴 값은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 타입 미스매치, 즉 타입 불일치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잘 타입을 맞춰서 또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계속해서 메소드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요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리턴 타입은 int고요. 이름은 add, 그리고 파라메터는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a와 b라는 파라메터를 가진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요, 리턴합니다. 값을 반환합니다. 어떤 값을 반환하느냐? 바로 a 더하기 b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어떤 타입으로? int 타입으로.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 이 리턴 값,
즉 여기서 x 형식에 나와 있는 이 x는 위의 타입과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요 a 더하기 b의 결과값이 int 타입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메소드는 어떻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리턴 타입 이름, 이거 설명하면서 하나씩 할 걸 그랬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리턴 값이 리턴 타입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메소드는 어떻게 호출하면 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add37이라는 형식으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과 7이 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3과 7이 a와 b에 입력이 되어서 a 더하기 b가 최종적으로 반환이 될 겁니다. 10이 되겠죠? 그 결과값이 어디로 반환이 된다? 바로 메소드를 호출한 위치로 이렇게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int n이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네요. 쉽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이 개념을 가지고 실습을 통해서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링크를 브라우저에 적어 주시고요. 접속해서 아래에 준비되어 있는 실습 예제를 같이 연습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접속하면 강의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 문제,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부터 실습해 보도록 하죠. 자, 코드 지우고, 자, 문제. 아래 코드의 실행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주석으로 달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뼈대 코드를 싹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직접 타이핑해서 적어주시면 더 많은 연습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타이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면 하나의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파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안쪽에 메소드가 두 개가 있네요. 자, 하나의 메소드. 요 메소드는 뭡니까? 바로 더블 타입의 스퀘어 메소드네요. 스퀘어 메소드고요. 파라메터가 있습니다. 더블 x의 파라메터가 있네요. 파라미터가 한 개 있고요.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리턴 값 x 곱하기 x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 자, 우리가 계속 봐왔던 가장 익숙한 메소드죠.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메소드, 메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점.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부터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1라인에서 요 부분, 요 스퀘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입력 값을 5를 던지고 있죠. 바로 요 내용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입력값 5가 파라미터 x로 대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5가 되고요. 5가 아니라 5.0이 되겠네요. 왜? 더블 타입이니까 int 타입 5가 5.0으로 자동 변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 곱하기 x를 반환, 즉 리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5.0이니까 25.0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 25.0이 반환되면 코드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코드와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스퀘어 메소드를 입력값 5를 줘서 호출했을 때 그 결과값이 25.0이 반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드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2번째 라인, 이 라인도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스퀘어 메소드로 호출하는데 입력값을 2를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2가 2.0이 되어서 이렇게 파라미터 x에 대입이 될 거고요. 그거를 제곱해서 리턴, 즉 반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4.0이 반환될 겁니다. 오케이, 쉽죠? 자, 그러면 코드를 수행해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결과인 25.0과 4.0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변수의 스코프.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문제. 변수와 파라미터는 자신만의 활동 영역을 갖습니다. 다음 소스 코드를 실행해보고 실행 과정을 주석으로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개념은 바로 스코프라는 개념입니다. 자, 변수와 파라미터는 자신만의 활동 영역을 갖는다. 자, 이 내용이 뭔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직접 타이핑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강의 녹화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제가 귀찮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코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먼저 바깥쪽에는 어떤 코드가 있습니까? 클래스가 있죠. 이렇게 스퀘어 체인지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프린트 스퀘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다음으로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는 파라미터 int x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타입은 void입니다. 즉 따라서 반환값이 없는 메소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익숙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o라는 값을 대입합니다. 어디에? x에. 그래서 int 타입의 변수 x는 5가 대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네요. 이 x를. 그쵸? 자, 그러면 메인 x는 얼마가 출력이 될까요? 바로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호출합니까?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입력값을 뭐로 전달해서? x로 전달해서. 지금 x는 바로 5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요 파라미터 값으로 대입이 됩니다. 몇이? 5가 요 파라미터 변수 x로 대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메인 메소드에서 변수 x가 있고요. 프린트 스퀘어라는 메소드 안에 파라미터 변수 x가 있습니다. 자, 얘랑 이름이 같아요. 이름은 같지만 둘이 다른 애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서울 사는 철수가 있고 부산 사는 철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 사는 철수와 부산 사는 철수는 이름이 같지만 전혀 다른 애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메인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x, 변수 x랑 이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 안에 파라미터 x랑은 이름만 같지 실제로 다른 애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12번째 라인 호출이 되어서 이 파라미터 값이 x가 5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한 이 x는 메인에 있는 x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 x다? 이 파라미터 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5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x를 제곱해서 x에다 대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곱한 x는 현재 뭡니까? 가장 가까운 이 x, 바로 파라미터 x가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5가 되겠습니다. 뭐가? 파라미터 x가 바뀐 거예요. 메인 x가 바뀐 게 아니라 파라미터 x가 바뀐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출력할 코드가 없죠. 따라서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는 종료가 되고
다음 줄 메인 메소드의 다음 줄인 마지막 13번 라인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얼마일까요? 이 x는 바로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이 x. 따라서 여기서 5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출력된 건 이걸 거고요. 두 번째로 출력된 건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따라서 5, 5, 25, 5가 출력이 됩니다. 볼까요? 자, 요렇게 5, 5, 25, 5.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개념은 바로 스코프라는 개념입니다. 서울 사는 철수와 부산 사는 철수가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삼겹살의 칼로리 문제.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과제로 남겨두고요.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타입이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배웠고요. 변수의 활동 영역, 즉 스코프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타입이 있는 메소드는 메소드가 종료되고 리턴 값을 호출된 위치로 반환하는 메소드였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블 타입의 메소드 스퀘어는 파라미터 x를 갖는데 x의 제곱을 리턴, 즉 반환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타입이 있는 메소드고, 이런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메소드의 최종 결과는 25.0이 되겠죠. 자, 25가 아니라 25.0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트가 5여서 25가 반환이 되지만 어떤 타입으로 반환이 된다? 더블 타입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수의 활동 영역, 서울철수, 부산철수 다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와 파라미터는 자신만의 활동 영역, 즉 스코프를 갖는다는 개념이었고요. 앞에서 실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질문 관련된 사항은 해당 링크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소드와 리턴 값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소드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